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현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슈들뿐만 아니라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요 지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이렇게 엇갈리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5,500선 지나가면서 1% 넘게 상승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1%대 빠지면서 1,130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만이 팔아냈습니다. 8천억 원 가깝게 빠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은 7천억 원 넘게, 기관은 9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인데요. 오늘은 개인만이 사들였습니다. 7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던져냈습니다. 외국인은 5천억 원 넘게, 기관은 1,7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는 흐름 체크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저희 WTI 지수까지 보겠습니다. 요즘 이 원유에 대한, 이 유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3% 넘게 상승하는 흐름 오늘 가져가고 있습니다. 5일 기준으로 보고 계신데요. 이 3월 25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전반적으로 크게 빠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하는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달러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5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3월 11일 같은 경우는 1,400원대 지나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1,497원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는 흐름, 거의 1,5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와 50분 동안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피 시장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거의 3% 가깝게 상승하는 흐름, 2.5% 올라오고 있고요. 1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도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96만 원 선 지나가는 모습, 5% 넘게 상승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나 전반적으로 파란불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는 이렇게 2% 가깝게 빠지는 모습, 거의 3% 가깝게 하락합니다. 14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삼천당 제약은 5% 가깝게 하락합니다. 72만 원 선 지나가는 모습,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 넘게 빠집니다. 7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와 50분 동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투자 클리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승재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월요일이잖아요.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전문가님께서 공부방에 선물을 하나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네.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방향성 없는 시장 상황에서 제가 개발한 TG1 모델, 신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신호만 가지고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신호 포착 이후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캔들의 어떤 이해,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분석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교육 자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TG1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서부터 해서 캔들, 이동평균선, 또 기본적 분석하는 방법까지 제가 세트로 다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자료집이 유료 자료처럼 정말 내용이 깊은데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무료로 또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장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프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앵커님이 이제 환율과 유가 이런 부분들 이제 안내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시장의 한 줄은요. 이중고를 겪고 있다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시장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동 전쟁 이런 부분에 의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또 이런 외생 변수죠. 외생 변수.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 원화 가치의 하락 이런 부분들 1,500원을 목전에 둔 이런 원화 가치의 하락이 우리 국내 증시의 이중고를 겪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 주말에 또 밴드 공부방에 잘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월 15일 기준으로요. 제가 어제 이 중동 전쟁 상황 그리고 국제유가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올려드렸는데 보시면 이 국제유가가 3월 그 2월 말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가파른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때 120불을 위협하는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모습도 나타냈고요. 사실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센티멘탈적인 감정, 충격 이런 부분, 공포 심리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상승의 추세가 이제 유지되면서 100달러. 그러니까 이 국제유가가 단순히 100달러를 돌파하느냐, 뭐 120달러를 가느냐, 150달러를 가느냐 이 문제보다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것인가, 100달러 부분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고민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이제 장중에 기록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그 중동 전쟁 이전 유가의 수준은 70불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80불 위로 올라서서 지금 100불 사이에서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95, 90 이런 숫자도 중요하고요. 110, 120 이런 숫자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이 국제 유가가 이 현재 수준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것이냐. 이 부분들이 이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머리가 아프다, 뼈가 아프다 이렇게 설명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원화 가치도 빠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의 수급 작년서부터 좀 들여다보시면 10월까지는 9월, 10월 이 부분까지 좀 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0월 이후로 급격하게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거든요. 지금까지. 국제 유가에 더불어서 이제 환율이 지금 1,400원 위에서 위험, 우려를 나타낼 그런 수준에서 그래도 1월 달 들어오면서 완만하게 좀 진정세를 보이려는 그런 모습은 보였어요. 1,400원, 1,410원, 20원, 50원 이하로 좀 진정을 보이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3월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이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잘 적게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여봐야 뭐 1, 2% 정도. 그것도 이제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는 부분인데요. 갑자기 1,450원 위로 1,500원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은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환차손의 리스크가 확대되어지는 부분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차손, 환차익. 이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자금 회수, 이런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달러 환율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진정 국면은 아마 쭉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이 1,500원을 넘어갈지 이런 부분은 쉽게 뭐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1,450원 수준까지는 내려와 줘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는데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환차손. 환차손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는 보셨겠지만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리스크는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왜 그런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투자 시점이 1달러의 원화 가치가 1,3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외국인 투자금이 1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달러 환산 금액은 한 76,900달러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지금처럼 1,50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게 되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이 움직임 폭은 15%가 좀 넘어요. 15%가 좀 넘는 상황으로 오르는 거고요. 주식 가격의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외국인들이 다시 달러로 바꿀 때,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76,900달러가 66,600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 약 1,300달러 정도의 환차손이 발생이 되는 거죠. 환차손. 이제 15% 정도의 이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럼 주식 가격의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주식이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주식의 상승은 만약에 10%다. 10%다. 그러면 이걸 빼면은 그래도 5%의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 환율이 오르는 것보다 더 이상 15% 이상 20% 30%가 오른다면 외국인의 환차손 리스크는 어느 정도 상쇄, 해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지금처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위로도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밑으로도 내려가기가 조금 어중간한 상황,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인은 일단 개인과 외국인 기관과의 큰 차이는요, 어떤 리스크 부분이 제공이 됐을 때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결정, 능력,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요.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주가가 밑으로 내가 손실로 바뀌게 되면은 일단 걱정은 하시는데 즉각적인 액션, 즉각적인 손절매로 이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조금 두고 보자, 지켜보자.
추가 매수할까?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시긴 하지만 즉각적인 어떤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스크가 악재가 발생됐을 때는 즉각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려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매뉴얼화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환차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의 환율 1,500원에서 더 올라갈 것이냐? 어쨌든 간에 이 현재의 환율 상태만 봐서는 외국인의 자금 회수 욕구, 자금 회수 이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어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을 강하게 비중을 실어서 매수할 수는 없는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매매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한 줄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 이중고는 유가와 원달러의 상승, 원화 가치의 하락 이런 부분들. 그 외에도 또 플러스 알파에서 변수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셔서 종목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한 줄 평으로 이중고를 겪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시장이 환율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참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대응법으로 또 공부방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공부방에 입장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입장할 수 있는데요. 이 전문가님의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의 티즈원 모델뿐만 아니라 종목들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요.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 링크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 입장하지 않으셨다면 입장하셔서 내일부터 또 함께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지금 켜시고요. 하단에 지글지글한 이 네모난 QR코드 앞에 사진을 그냥 찍듯이 살짝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공부방에 바로 입장할 수가 있을 거고요. 문자로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여승제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답장 드린다고 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또 공부방에 오시면 선물까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티즈원 신호 설정 방법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님께서 차근차근 정말 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 오늘의 그 추세 진단 또 들어보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특히나 요즘 좀 시장이 너무 복잡하고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추세 진단 코너에서는요.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계속 쭉 이어지는 거예요. 전주서부터 해서 쭉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를 잘 보시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이후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추세 진단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뇌동매매 금지입니다. 뇌동매매 금지. 이 뇌동매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뇌동매매를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장중 단타 이런 부분들도 거래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좋겠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굳이 단타 매매를 장중에 단타 매매를 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현금을 조금 잘 관리를 하시고 방향성이 정해지는 때 상승으로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낼 때 그때 어찌 보면은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준이 없는 매매, 그러니까 단타 매매도 기준이 있으면 돼요. 기준이 있으면 되는데 기준이 없는 매매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매매는 단타 매매에서 더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이 없는 매매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군중심리, 아마 직장 내에서도
또 지인들 사이에서도 주식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주가, 현대차의 주가, SK하이닉스, 이전에 그 금융주들, 이런 대형주들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상승장, 그러니까 올해 1월까지, 작년 중반 이후로 올해 1월까지 어떤 좀 좋다 하는 대형주를 매수하셨으면은 뭐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죠. 내가 유리한 가격을 잡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좀 괴로워지는 그런 시장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군중 심리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한 사람이 뛰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이 뛰어요. 보통 뭐지? 열차가 도착하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뛰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지하철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지하철역이 승강장이 양쪽으로 있는 지하철역이 있고요. 이제 가운데로 열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양쪽으로. 그리고 한쪽은 승강장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쪽 완전히 반대편으로 나눠져 있으면은 같이 따라 뛰면은 이득이 돼요. 확실히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승강장이 가운데 있는 역에서 같이 뛰기 시작하다 보면 50대 50이죠. 내 열차 방향에 내가 타고자 하는 열차가 도착할 확률, 아니면 반대 열차가 올 확률, 50대 50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시장이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확실히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확실히 구분되어져 있다는 뜻은 한쪽으로 상승 추세가 확실하고 아니면 하락 추세가 확실한 양쪽으로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시장. 지금 시장이 그런가요? 그렇진 않죠. 단기 상승 추세가 일단락이 되었고 중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 추세가 변할 가능성이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놓여서 이쪽이냐 눈치를 잘 살펴야 하는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중 심리에 따라서 누구 한 명이 뛴다고 해서 같이 뛰어서는 안 된다. 확인을 해야 돼요. 내 열차가 오는 신호인지, 반대 방향의 열차가 오는 신호인지, 그걸 확인하고 뛰셔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모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 공포심리.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상승장에서는 지금 못 사면 어떡하지? 하고 고점에 잡아도 다시 내 매수가에 오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매수가에 오고 내 매수가보다 위로 올라갑니다. 추세적인 상승장에서는. 하지만 지금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잘못 이제 가나보다 하고 매수를 해버리면 단기 고점에 매수를 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시장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잘 피하셔도 뇌동매매는 피하실 수 있고 또 내가 유리한 가격에 매수를 해 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어서 그 정확한 사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예요. 그런데 이 화면의 표시들이 제가 오늘 새롭게 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난주서부터 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구역 안에서 지금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700을 못 넘어가고 5,600도 지금 못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 밑에서 아주 지지부진하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제가 코스닥 150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닥 150.
코스닥 150은 이미 앞전에 1월서부터 이제 상승은 막혀 있었어요. 1월서부터 상승은 막혀 있었고 변동성 확대하면서 막혀 있었고 급락, 급반등 줬지만 여전히 2100선을 못 넘어가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는 코스피랑 코스닥 150이랑 다른 건 코스피는 여기에 머물고 있고요. 코스피는 밑에 머물고 있고 코스닥 150은 위에 머물고 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차이일 뿐입니다. 코스피는 이 부분, 이쪽 부분에 여기서 이제 지글지글 볶고 있는 과정이고 코스닥은 여기서 지글지글 볶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의 시장 상황이 어느 쪽으로 튈지 다들 경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종목은 달라. 이 종목은 다를 거야. 이 종목은 다르대. 그런 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뒤에 좀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와중에서도 이제 신호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코스피 지수와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종목은 삼성전자죠.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 개장 전 공개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매일 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매수해도 되냐? 매수하면 안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제가 매수한 가격도 이제 오픈을 다 해드렸잖아요. 이번에 조정 이후에 매수하는 가격을. 18만 원 이하의 지금 매수 평단이 유지되어져 있죠. 그럼 최소한 삼성전자를 지금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면 최소한 여승재 전문가보다는 싸게 매수를 하려는 노력을 하셔야겠죠. 제가 다 공개해 드린 거니까. 삼성전자의 매수 평단은 17만 5천 원 부근입니다. 17만 5천 원 부근. 아직도 이제 주당 10,000원에 위에 올라가 있는 가격 구간인데요. 요 가격 잘 참고하셔서 최소한 여승재 전문가보다는 좀 비슷하거나 싸게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훨씬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7%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급의 차이죠. 장중 잠정 수급을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동반 매수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잖아요.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매수를 했다. 이런 부분들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밴드 공부방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장중, 오전장, 오후장 체크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준을 제시를 하는 거죠. 현재 시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제가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이후로 1조가 넘어가는지 매도 금액이 1조를 넘기는지 체크하셔야 된다. 근데 오늘 1조 넘기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되기 전까지 한 7천억 수준 매도를 보이다가 점심시간 이후로도 한 8천억 수준에서 8천억 수준의 매도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1조를 넘기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이 정도 수준이면 추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잘 버티길 수 있겠다.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가격, 흐름 이런 부분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오늘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지라는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와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어요. 우울한 거죠, 우울한 거.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엔 아마 농심 보유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이제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걸그룹 마케팅, CF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상승의 흐름도 보이고 그랬는데 결국엔 가격적으로 이런 박스권의 흐름이었습니다. 40만 원에서 50만 원, 45만 원 요 언저리 가격을 좁은 박스의 흐름이었고
이런 박스의 흐름을 이해를 하셨다면 좀 단계 끊어가는, 여기서 올라갈 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게 가능했겠죠. 하지만 이번에 시장이 박스에 갇히면서, 근데 이것도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왜? 코스피 200 종목이에요. 농심은 코스피 200 종목이라 하면 코스피 지수와 최소한 같이 아웃퍼폼은 못해도 동행은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전혀 동행을 하지 못했어요. 1월 달까지. 코스피 지수는 계속 강세를 보이는데 코스피 200 농심은 강세 흐름은 보이지 못하고 옆으로 긴 거죠. 그럼 시장 대비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시장 대비 약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월 달 넘어오고 3월 시장 충격의 하단 가격, 이 40만 원 가격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렇게 최저가를 써버렸습니다. 36만 2천 원 3월 16일 최저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흐름은 앞에서 시장이 상승할 때 따라가지 못하면서 약한 모습 보이더니 시장이 정체돼 있고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주가는 또 밑에서 받아주는 저가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흘러내려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엔 리스크 관리해야죠.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하는 라인이 명확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보이는 가격이었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야, 농심 좋은 회사 아니야? 수출 해외에서 라면 잘 팔리고 있지 않아? 손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가 힘드신 거죠. 이런 추세의 방향 전환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럼 농심은 오늘 최저가를 기록했는데 이제 바닥을 어디에서 만들 것이냐를 다시 지켜봐야 됩니다. 바닥을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를 해서도 안 되고 신규 매수를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어디선가에 가격 바닥 잡고 반등 준다 하더라도 이 40만 원은 이제 단기 저항 가격으로 바뀐 가격이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 이런 양봉 캔들, 음봉 캔들 있잖아요. 이런 게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게 지금 제가 세트로 전해드리는 교육 자료, 캔들의 이해, 정말 쉽게 제가 풀어서 만들어 놨으니까는요. 밴드방 오셔서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반대로 시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PSK 홀딩스인데요. 이 종목은 코스닥 150 종목이에요. 앞에 농심은 코스피 200 종목이고, 그래서 제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서 한 종목씩 갖고 와서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PSK 홀딩스는 작년 12월 달서부터 이전에서 이제 상승을 보였지만 이 추세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신호는 제가 개발한 TG30 신호예요. 신호. 어떤 신호냐? 조정 이후에 올라가고, 조정 이후에 올라가고, 기간 조정 이후에 올라가고, 가격 조정 이후에 올라가고,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조정 이후에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 신호를 포착하는 신호입니다. 그걸 이제 그 신호를 포착하는 거예요. TG30은. 지금도 오늘은 신호가 뜨지 않았지만 조정 이후에 하단선, 추세의 상단, 추세의 하단선을 지키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캔들이 작아 보여도 오늘 장중에 7% 올랐어요. 그럼 코스닥은 지금 오늘 마이너스였잖아요. 코스닥 오늘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PSK 홀딩스는 상승 7%대의 상승을 보였다.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다. 이런 종목에 눈길을 주셔야 돼요. 이런 종목에.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종목, 추세가 약한 종목, 그런 종목 눈에 담아두시면 안 되고요. 강한 종목을 눈에 담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시장 상황이 답답할 때 특히 어떤 투자 전략,
어떤 신호가 신뢰도가 높아지는지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밴드방으로 오시면요. 이 TG1 모델 신호 설정하는 방법과 함께 캔들의 이해, 또 이동 평균선의 이해, 여기에 더불어서 기본적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까지 정리를 한 자료집을 신청하시는 분께 나눠드리려고 하니까는요. 많은 신청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공부방에 오게 되시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도 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부방에 오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공부방에 오시면 그날그날 떠오르는 종목도 받아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 꼭 알아야 될 핵심 이슈들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수해도 되는지 아닌지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매일 시장에서 종목들도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님의 공부방에 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지금 켜시고요. 화면 속에 보이는 지글지글한 네모난 QR코드 앞에 그냥 사진을 찍듯이 살짝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가 휴대폰 화면 앞에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공부방에 바로 입장할 수가 있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경우에는 문자로도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번호 하단에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여승재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답장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문가님의 TG1 모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시고 좋다는 후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모델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모델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TG1 모델은 가장 단순해요. 단순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을 어렵지 않다 해서 이제 잘 사용하는 데는 아주 기초적인 공부는 필요하겠죠. 근데 결론은 어떤 매매 기법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신호가 되었든지 간에 결국엔 조정 이후에 조정은 두 가지가 있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두 가지 조정이 있는데요. 이런 조정을 끝내고 방향 전환을 하는 이런 자리, 이런 맥점을 찾는 데에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포착되는 신호가 얼마나 신뢰도가 높으냐. 그러니까 이 신호에 포착되는 종목이 뭐 50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10종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50종목이 포착되는 신호다. 그러면 그 신뢰도가 높을까요? 높지 않겠죠, 당연히. 10종목 이하 이렇게 잡히는 신호 모델이 신뢰도가 높겠죠. 그만큼 디테일하게 걸러낸다라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영향력은, 신뢰도는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신호를 바탕으로 제가 3월 시작하면서 특히 강조를 해드렸어요. 3월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게 JLK죠. JLK 같은 경우에는 2월 24일 그리고 3월 5일 이렇게 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 추세 이후에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위익 공간이 많이 열려 있다. 그게 핵심이었죠. 지금 가격 흐름 보시면은요, 제가 공개 방송, 라이브 공개 방송 하면서 유리한 가격. 그럼 과연 이 매수를 어떻게 무조건 그냥 사면 되느냐? 아니죠. 시장 상황 고려해서 내가 유리한 가격, 대응하기 편한 가격. 그런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7,000원 이하 매수 의견을 공개 방송에서 드렸고, 이제 유리한 가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후에 반등, 기간 조정에서 급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유리한 7,000원 가격으로만 잡아도 31.6%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답답한 시장 상황에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장기 조정 추세를 작년 말서부터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거래량 보시고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8,000원 위에서 9,000원 가격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건 유리한 가격이 아니에요. 왜? 이 10,000원이라는 가격 구간, 9,000원에서 10,000원, 11,000원 이런 가격은 또 넘어야 할 산입니다. 넘어야 할 산. 그러니까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 가격, 이 아래 꼬리를 놓쳤다면 기회를 한번 놓친 거죠. 기다리셔야죠. 한번 놓쳤으면 버스 한번 떠나면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막 뛰어가서 그 버스를 따라잡으면 따라잡기가 어렵죠. 가다가 넘어지고 아프고 피나고 많이 아파요. 그러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가 유리한 가격, 다시 유리한 가격에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여승재 전문가가 JLK 좋대. 그냥 사.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죠. 인터플렉스도 3월 가격 충격 받고 하단선 지켜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간 거죠. 선확 후행.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확인하고 후에 행동해라. 그게 인터플렉스였습니다. 인터플렉스도 유리한 가격에서 공략이 됐고요. 실제로 유리한 가격에서 공략이 됐고 그 가격 대비 27% 상승했어요. 여기서는 또 매수하는 거 아니시죠? 불리한 가격입니다. 불리한 가격. 14,000원은 왜 불리한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가격 조정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지금. 또 이제 기회가 오면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크릴. 가장 최근 아크릴 말씀을 드렸어요. 아크릴도 조정 이후에 돌려 세우는 거. 항상 그게 맥점이에요. 조정 이후에 턴, 방향 전환하는 자리, 그 자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해서 아크릴도 TG30 신호 포착 된 거 확인하고 여기서 공략 들어갔고 다음 날 TG1 신호까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요 45,000원 위로 5만 원 가격 구간은 또 이제 넘어야가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는 건 불리한 가격이죠. 누군가는 25%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 불리한 가격 맞죠? 그래서 다 이런 부분, 흐름을 제 교육 자료 보시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하니까 오셔서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TG1 모델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지금 켜시고요. 이 화면 속에 있는 QR코드 앞에 사진을 찍듯이 살짝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공부방에 입장할 수가 있고요. 문자로도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데요.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여승재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델을 통해서 아크릴이라는 종목도 28%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가님께서는 특히나 이렇게 공부방에 오시면 TG1 모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초보자분들도 설치해 놓으시면은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들 스스로 포착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배워 놓으시고 평생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이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입장할 수가 있겠고요. QR코드는 여러분들의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통해서 입장할 수 있고요. 문자로도 입장할 수 있는데요. 이 상단에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여승제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답장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대망의 히든주, 블라인드 종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떤 종목 주실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플렉스도 2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JLK도 2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오늘 이제 2번째 소개를 드리는 자리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종목을 드리는 제 현재 기준은 한 가지예요. AI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는가 아닌가 그거입니다. 오늘 아침 장중 공개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어떤 관점으로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잡는지 또 설명을 드린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도 AI로 인해서 이제 매출 또 수익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인데요. 3D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동사가 시장 관심에 있어서 관심을 받을 때 프리미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공 디지털 트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이 진입 장벽이 낮다면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할 것이고 그럼 공공 이런 시장을 선점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기술이 가진 보유한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정말 중요한 가격의 위치입니다. 제가 TG1 요 신호가 조정 이후에 돌려 세우는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확인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지금 녹록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쉬고 있어요. 이평선도 제가 이제 입혀봤습니다. 저는 보조지표를 여러 개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가격 주가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차트 설정을 하는 편인데요. 뭐 3일선, 21선, 뭐 121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61선이 이제서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봉 차트에서 주가 조정 이후에 단기 이평선은 이미 이 캔들로 인해서 돌아섰죠. 위쪽으로 하에서 상으로 돌아서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쉬고 있어요. 쉬고 있을 때 관심 주셔야죠. 쉬고 있을 때 막 급등할 때 관심 주시면 안 되고 쉬고 있을 때 관심을 주셔야 되고 평균 가격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옆으로 쉬고 있는 거죠. 요 가격 구간이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회를 또 놓치시면 또 한참을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기회를 한번 놓치면 다음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빨리 찾아오면 좋지만 이게 뭐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일주일 후에 올게, 한 달 후에 올게 이렇게 약속된 게 아니잖아요. 기회를 놓치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알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번 알려주신 종목은 정말 더 좋으니까요. 공부방에 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